멸치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살 좀 쪄라. 그거 들 수 있겠어? 군대 가서 힘이나 쓰겠나? 아 꺼져. 나랑 비교돼. 걔랑 싸워도 내가 이길 듯. 7년 후 나는 결국 살을 찌웠다. 무거운 것을 가뿐히 들었고 육군 만기 전역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싸우면 아직도 내가 질 것 같다. 나는 유년 시절부터 마른 몸매였고 학창 시절에는 체육 시간에 운동을 싫어했으며 주로 비가 오길 기도했다. 그저 조용히 그림 그리기 좋아했던 나는 속된 말로 오타쿠였다. 그런 나는 20대 초반까지 48kg를 유지하며 내가 태어난 곳이 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멸치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렇게 운동에 관심도 없었고 마른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살았다. 그런데 왜 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스스로 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크던 작던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 계기는 향후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건 당신의 몫이다. 이렇게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나는 큰 사건으로 증량과 운동을 결심하게 되는데 바로 기흉이라는 병에 걸린 이유이다. 나는 친구와 밥을 먹던 도중 등 쪽이 너무 뻐근해서 두드려 달라 했고 별명이 뽀삐였던 그녀는 주먹으로 나의 등을 강타했다. 기흉은 아마 진행되고 있었겠지만 그녀의 막타가 기흉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자신한다. 그날 이후 병치레를 하며 누워있었고 수술 전날 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강해지기 위해 살을 찌우고 운동을 하는 것을 결심했다. 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형편상 헬스장에 갈 수도 없었고 간다 해도 자신의 마른 몸을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했을 게 뻔했다. 그래 남들 다 하는 푸시업으로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운동을 시작했지만 남들 다 하는 푸시업은 나만 빼고 다 잘했나 싶다. 10개 하기도 힘들었고 무릎을 쓰고 하는데도 많이 하지는 못했다. 그 당시 실력은 너무 부족했지만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하루에 밥을 먹고 난 후 푸시업 100개를 채우려고 노력했고 집에서 하면 의지가 약해질까봐 계절 안 가리고 매일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했다. 특별한 노하우나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다. 물론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숨은 강자들이나 운동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바둑은 잘하시는 할아버지들에게 훈수와 핀잔을 많이 듣기도 했다. 처음에 나한테 뭐라 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났다. 반대로 내가 잘했으면 이런 소리를 듣겠냐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실력을 인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됐다. 푸시업만 2달 정도 했고 몸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꼭 푸시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운동에 습관을 들일 수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결국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 습관 속에 박혀있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 후 평행봉에 올라가지도 못했던 내가 평행봉에 올라가서 딥스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감이 붙어 턱걸이에도 도전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했던 미는 운동인 푸시업과 딥스와 달리 당기는 운동은 쓰는 힘이 아예 다른 운동이라 한 개도 못했다. 매일 밤 매달렸고 올라가려고 발악을 했지만 푸시업과 딥스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절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은 약해도 승부욕만큼은 강했던 나라서 우기가 생겼고 매일같이 매달리고 당기는 연습을 하였다. 꾸준히 하니까 한계가 되었고 한계 이후부터는 기하학적으로 개수가 늘기 시작했다. 턱걸이를 성공한 기점, 그러니까 푸시업과 턱걸이가 둘 다 가능해졌을 때 이 조합으로 몸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이 기점에서 나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자만심 또한 엄청 커졌다. 과시욕으로 턱걸이를 하던 도중 어깨를 다쳤고 며칠을 쉬었다. 그 이후로 내가 다시 이란 걸 깨닫고 자세를 재정비하여 다시 적응을 해나갔다. 운동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다. 적응 후엔 하루에 푸시업 150개, 턱걸이 70개의 루틴을 소화했고 일주일에 5번 했다. 그 당시에는 멋모르고 했지만 대근육 운동인 푸시업, 딥스, 턱걸이를 하다 보니 몸이 전체적으로 커졌던 것이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다들 많이 방황할 것이다. 어깨를 키우려고 어깨 운동만 주구장창하고 단지 팔이 굵어지고 싶어서 팔 운동만 한다든지 자신이 멸치고 근육량이 없다면 큰 근육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다. 그게 맨몸 운동이든 웨이트든 상관없다. 일단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다. 대근육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소근육 발달도 따라오지만 소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서 대근육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근육 운동을 하면서 큰 근육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을 늘리고 싶은 당신이라면 내가 했던 방법을 꼭 참고하길 바란다. 먹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멸치 몸에 주름만 한 개 더 생길 뿐이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무식하게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에 나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가능했고 좋아했지만 매 끼니를 챙겨 먹지는 못했다. 수면도 항상 불규칙해서 자는 동안 공복인 상태가 많았고 간헐적 단식을 나도 모르게 했던 것이었다. 이런 생활 패턴과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아도 좋으니 삼시세끼는 무조건 챙겨 먹기로. 그 당시 어느 지인이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먹어도 살은 찐다 라고 말해주었고, 그 당시 왜일까? 단백질과 탄수화물 하면 계란과 밥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난 단순하게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음식과 밥을 자주 먹었다. 간장 계란밥, 계란찜, 삶은 계란. 이 세 가지는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지 않을까 싶다. 가격대도 저렴하니 추천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입에서 닭 썩은 내가 날 수도 있으니 양치는 필수로 하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내가 했던 식단법은 어느 한 교수의 인생 강의에서 영감을 얻었다. 큰 어항 속에 큰 돌을 넣고 그 사이에 작은 돌, 그리고 세밀한 모래, 그리고 마지막 물까지 부어주면 어항은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된다. 이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고 중요한 것부터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돌이나 모래를 먼저 넣었으면 큰 돌을 넣지 못했을 것이다. 즉 나는 가장 중요한 식사를 마치고 후에는 간식으로 채워 넣기로 결심했다. 삶은 계란이나 고구마, 질리면 콘프라이트 초코파이도 많이 먹었다. 그리고 나서 마실 것으로 마무리했는데 두유나 보충제가 있으면 게이너를 먹었다. 하지만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할 뿐 식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자. 이 식단법은 결과적으로 나에게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먹으면 돈이 너무 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PC방 갈 돈, 게임에 스킨 살 돈, 밖에서 술 마실 돈을 참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온전히 투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 자발적 아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수면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 취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간대에 우리 몸에 재생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못했던 날도 많았지만 한창 증량할 때에는 취침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누워서 딱히 할 게 없었지만 지금은 누워서 일단 스마트폰을 켜면 할 게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에 그런 유혹들에서 벗어나기 더더욱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힘내서 취침 성공하길 바란다. 증량과 운동을 하면서 외적으로만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 내적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운동을 할 때 한계를 더 버티면서 생긴 인내심은 결국 내 살이 되었고 매일같이 꾸준히 했던 성실함은 피가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근육질과 건장한 몸 자체가 자존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만들고 이뤄내면서 했던 노력들을 남들은 몰라도 자신은 알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자존감이 생겼을 것이다. 내가 이 영상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조건 운동하며 살을 찌워라가 아니다. 진짜 자신이 스스로 성장해야 할 순간이 절실히 느껴졌을 때 그때 과감히 시작하길 바란다. 시작해보면 별거 아닌 일이 정말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딛었으면 좋겠다. 변화하려는 자는 언제나 응원한다.